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선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와서 정말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기를 펑펑 쓰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셨나요?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살림을 해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시고 나서 리모컨으로만 끄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휴대폰 충전기를 항상 콘센트에 꽂아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전기요금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기 전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 전력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소모되는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이 대기 전력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으로만 끄면 시간당 약 3W에서 5W 정도의 전력을 계속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72W에서 120W, 한 달이면 2kWh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0원에서 800원 정도 되는데 텔레비전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니까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돈이 새어나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멀티탭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셋톱박스 같은 걸 하나의 멀티탭에 연결해두고 다 사용하고 나면 멀티탭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기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거실 멀티탭 하나만 꺼도 상당한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냉장고 사용법입니다. 냉장고는 집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 중 하나인데요. 잘못된 사용 습관 때문에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다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압축기가 더 열심히 돌아가야 하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예전에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지금은 미리 필요한 걸 생각해두고 한 번에 꺼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너무 꽉꽉 채워놓지 않는 거예요. 공기순환이 잘 안 되면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반대로 냉동실은 음식을 좀 채워넣는 게 좋아요. 얼어있는 음식들이 서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냉장고 뒤쪽 코일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먼지가 쌓이면 열 배출이 잘 안 돼서 압축기가 더 오래 돌아가야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름철 전기요금의 최대 적은 역시 에어컨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실수가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18도, 19도로 설정해놓고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력 소비가 약 7%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26도에서 27도 사이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체감 온도를 더 낮출 수 있어요. 선풍기는 에어컨에 비해 전력 소비가 정말 적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끌 때도 요령이 있어요. 잠시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는 온도를 좀 높여서 계속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에어컨이 다시 켜질 때 초기 냉각을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이 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온도만 23도 높여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법입니다. 세탁기는
물 온도와 세탁량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크게 달라져요. 찬물로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거든요. 요즘 세제들은 찬물에서도 세정력이 좋으니까 꼭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세탁물을 너무 적게 넣고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보다는 적정량을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넣으면 세탁 효과가 떨어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말이죠.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력을 많이 먹는 가전제품이에요. 가능하면 자연 건조를 우선으로 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건조기를 사용하실 때도 필터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효율이 좋아져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조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LED 전구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LED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조명을 아무 때나 켜두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낮에도 불필요하게 켜두시는 조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현관등이나 화장실 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시는 게 좋아요. 작은 전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켜두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그리고 거실이나 방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 부분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는 거실 전체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사용법입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계속 켜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온 기능도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해요. 밥을 다 지으신 후에는 보온을 끄고 먹을 때마다 데워 드시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기능만 동작시키는 것도 대기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빼두시거나 멀티탭으로 전원을 차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로는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컴퓨터를 사용하신 후에 모니터만 끄고 본체는 그대로 두시는 분들 계시죠? 컴퓨터 본체에서도 상당한 대기 전력이 소비되거든요. 완전히 종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 밝기도 전력 소비에 영향을 줘요. 너무 밝게 설정해 두지 마시고 적당한 밝기로 조절하시면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온수기 사용법입니다. 전기 온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온수기는 집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 중 하나거든요. 온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가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온수기 전원을 아예 꺼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홉 번째로는 계절별 전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겨울철에는 전기 히터나 전기 장판 사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두꺼운 옷을 입거나 담요를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름철에는 낮 시간대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실내 온도 상승을 막으시는 것도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력 사용 패턴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본 결과 한 달 전기요금을 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멀티탭 스위치 하나만 꺼보시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모이고 모여서 큰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생활 절약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 선생이었습니다.